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신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11%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폭동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번 볼래요? 여러분 8월 11일 현재 4.111%예요. 지난 10월 24일 작년이죠. 4.247% 이후로 거의 최고치라고 봐야 됩니다. 예, 8월 3일에 4.179%도 됐었지만 지금 8월 11일 날 4.111%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신호까지도 저는 감지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진까지 일어난대요. 수요 부진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죠.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요를 더 부추기기 위해서 금리는 올려주고 가격은 내려주는 거. 이거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9월에 그것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9월 20일이죠. 9월 19일 20일일 겁니다. 그런데 20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3.2까지 올라갔잖아요. 6월에 3.0이었거든요. 3.0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6월에 4.8%였는데 7월에 4.7% 안 내렸어요. 찔끔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말입니다. 데이터가 나빠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은요. 데이터가 나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적시적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해 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요. 9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요. 동결에 90.5%입니다. 0.25%를 올린다는 9.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에 더 힘을 쏟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동결이 될 거냐? 여기에서는요. 전부 다 미지수예요. 물음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최근에는요. 국제 유가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두바이유나 북해산 브렌트유는 87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이대로라면요. 연내에 100달러까지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달러. 또 100달러가 되면 그것은요. 물가를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90%가 금리를 안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는 금리를 올린다에 방점이 맞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5%의 금리가 결국은 말입니다. 5.75%가 된다는 뜻인가요? 자,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물론 가정입니다. 9월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미 금리가 2%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9월에 올리면 우리는 8월 24일 날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현재까지 분위기는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예요. 동결한다예요. 예, 9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2.25%의 금리 차가 난다. 이래도 국내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의 방점이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저는 걱정이 엄청 됩니다. 예, 지금 3.5%의 금리가 예, 미국이 올렸을 때 예, 5.75%가 된다는 것, 이것은 2.25%의 금리 차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괜찮을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요.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직접 투자 시장에는 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이 투자한다니까. 그것도 100조, 200조, 300조까지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품회사, 장비회사, 설비회사 워낙 대규모로 투자하니까 국내에다가 회사 설립하고 예,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해외의 부품이나 장비나 설비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 우리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 괜찮을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거든요. 대출금리가 오르면 지금 가게나 혹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예 아니면 이게 전세 세입자나 전부 다 어렵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역전세 대란에 대한 위험 이것도 크고요.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출 만기 연장 85조 5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이것까지 겹치면 저는 부채 폭발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까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예, 경기가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예, 이자 폭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는요. 죄송합니다. 6중고 7중고예요.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 전기료라든가 가스료에 대한 부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천지입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야지 경제가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발 실물 경제가 살 수 있게끔 주휴수당도 없애주고 예, 주 52시간제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요. 우리 경제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미 금리 역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충격과 또 하나 우리도 따라 올렸을 때 우리의 어떤 이자 폭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까지 합치면 예, 지금 경제에서는요.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